지난 주말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 협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면서 충청북도가 남북 경협 선점을 위한 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보행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요원 충원과 안전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 제천에 이어 이번에는 충주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5년 동안 충북에서 24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판문점 상봉에 전 세계가 주목했었죠. 모처럼 화해 무드에 남북 협력의 불씨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주도권 선점에 나섭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남북 간 산업협력을 지원할 전담기구 설립에 나섰습니다.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경자구역과 20여 곳에 달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이에 기업 매칭, 투자 유치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률, 노무, 세무 이런 서비스도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고 또 제3국의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투자 유치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단순히 국내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적 연관성을 고려해 북한의 경제발전까지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협력을 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같은 구상의 선두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의학과 바이오, 섬유, 생필품 등 산업적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시장에 갇힌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이오 헬스와 의학, 신재생에너지 등 충북의 신성장 동력과도 산업적 연관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서 북한도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몸소 체험하게 되고 이번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총괄 책임자로 한 위기 대응 TF팀을 가동하면서 파업과 관련한 팀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 급식은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과 빵, 우유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충북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버스터미널은 복잡한 만큼 사고 위험도 큰데요. 최근 음성에서 터미널을 지나던 70대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터미널 보행자 사고, 현장을 진희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수시로 들고 나는 버스에 승객과 보행자까지 뒤섞여 혼잡한 터미널. 지난달 25일 도로로 나오던 고속버스에 7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맨날 지나다니시는데 거기 지나 차를 못 보셨는지 그분이 너무 작으니까 못 보셨나 봐.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터미널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후진하는 버스에 80대 승객이 숨진 또 다른 터미널. 하루 운행하는 버스가 50대도 안 되는 작은 터미널이지만 드나드는 버스 앞뒤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위험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위에 버스 뒤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뭐 서 있다가나 아니면 지나가다가는 후진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고령들이라 귀도 잘 안 들리고 동작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는. 급하게 꺾어 들어오는 시외 버스에 건널목을 건너던 10대가 치여 숨진 이 터미널은 사고 뒤 따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순 없습니다. 길을 건너는 시민들은 줄지어 들어오는 버스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는가 하면 휴대전화에 시선을 뺏긴 채 건널목에 들어서기까지. 현장에 배치된 안내요원 1명이 일일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 앞으로 막 달려 들어오고
핸드폰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나마도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근무하지 않는 심야, 새벽 시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고 뒤 보행자 진입로 양 끝에 그려둔 주의 표시는 지워진 지 오래. 버스 진입을 알리는 경고음 시설도 수동이어서 제 역할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보행자가 많은 데라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위험 요인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보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그런 거를 다 좀 교체를 하려고. 대형 차량과 인파가 뒤섞이는 터미널 주변에 안전시설 정비와 철저한 교통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충주의 한 2차 전지 소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의 공장 폭발과 화재 이후 채 2달이 안 돼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충주의 한 2차 전지 원료 생산 공장입니다. 소방차와 화학구조 차량 등이 동원돼 소화 용액을 뿌리고 흡착포를 깔아 유독가스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전지 원료 배합기에 물과 망간 등을 주입하다가 기기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상반신 등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직후 황산 누출과 연쇄 폭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산 망간이라는 곳이 이제 폭발을 해서 지붕이 이제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올라가서 1차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다루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 폭발 직후 화재 등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일산화탄소 수치가 1시간 넘게 기준치를 웃돌아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5월 제천의 한 디스플레이용 재료 생산 공장 폭발과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난 지 2달도 안 돼 또 화학사고가 난 겁니다. 현장 감식을 해서 폭발 원인을 갖다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안전하다는 게 마무리된 이후에 경찰관이 들어가서 현장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 누출과 폭발, 이상 반응 등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각종 화학사고는 확인된 것만 무려 24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에 편입된 21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345억 원 수령을 통보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한 뒤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실패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에 8곳이 선정돼 1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진천군 광해원면 산업단지 복합체육관과 영동 괴산의 장애인형 국미체육센터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에도 21곳 26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어 모두 29곳의 체육시설 사업에 국비 414억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연석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KBS가 최근 10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기 이익을 노린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공급 과잉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여 세대 가운데 3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인 보은의 아파트 단지. 음성의 이 아파트 단지도 170여 세대가 미분양입니다. 2016년 부동산 경기가 일시 호전되면서 분양을 시작했지만 최근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자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심한 사항은 있습니다. 실제 충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4년 이후 3.3제곱미터당 평균 700만 원을 넘어서며 크게 올랐고 이 시기 이후에는 해마다 10,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014년, 15년, 16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그만큼 공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물량이 몰린 게 작년 올해인 거예요. 단기 수익만을 노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결국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급증한 2014년 이후 1년 뒤엔 미분양 물량이 3배 이상 급증했고 지금까지 미분양 적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00세대에 이르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공후 미분양이 되면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건설사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함용구입니다. 신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경찰청 교통국장 노승일 치안감이 내정됐습니다. 노 신임 청장은 충주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해 영동서장과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 등을 거쳤고 2014년에는 충북에서 처음 경무관급 중심경찰서로 지정된 청주 흥덕서의 첫 서장을 맡았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